자, 오늘 그 전국 지표조사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NBS 여론조사.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 65%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잘해. 김민석 총리 일 잘할 거야 62%.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들 중에 3대 여론조사라고 있어요. 여론조사 꽃은 넘사벽이니까 나 빼고 리얼미터, 한국갤럽, 전국 지표조사 이렇게 꼽아요. 보통 손으로. 근데 리얼미터는 기기가 물어보는 자동응답이고요. 한국갤럽하고 전국 지표조사 MBS는 전화 면접입니다. 상담. 4개 회사가 상담을 직접 물어보는 구조예요. 지금 전화 면접 최고치가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NBS 여론조사는 갤럽보다 이쪽 계열의 지지율이 좀 덜 나오는 회사예요. 65%인데 저번보다 3%포인트 올랐다.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사실은 60%가 천장이거든요. 60%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왜냐? 나머지 반대편에 못한다가 40이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다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60%를 넘으면 여론조사로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왜냐? 잘 모르겠다가 10%라고 해도 잘못한다가 30이면 더블 스코어잖아요. 여론에서는 압도적인 거예요. 근데 저게 지금 60을 뚫고 6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천장을 뚫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19. 쉽게 표현해서 국민의힘이 10%대로 추락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쪼그라들었네요. 저거 그 국민의힘이 지금 100석이 넘는 정당이잖아요. 그중에 지지율이 19%면요. 이런 얘기 나오죠. 나가 뒤져라. 아니 근데 그럼 다 망해가는 정당이면 좀 자기들끼리도 사이 좋게 지내야 되는데 진짜 그것도 안 되니까. 진짜 싸우는데 아우 제가 정말 제가 정당인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그냥 진짜 자기들끼리 막말이란 막말은 다 퍼붓더군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잘 안 되는 집구석은 뭘 해도 안 됩니다. 안철수가 단 몇 시간 만에 혁신위원장 그만뒀잖아요. 그 다음에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이도 앉히더라고. 저는 임차인입니다. 장난합니다. 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통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70대 대구 경북 등에서도 월등히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율조차 TK 또는 TK에서는 넘지를 못했지만 7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져도 장관 후보자 몇 명의 논란이 있어도 대통령 지지율 안 빠지는 시점이에요. 더군다나 윤석열까지 구속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상당수 극우 성향 가진 국민의힘 지지층은 일단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합니다. 세상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몇 개월 동안 TV 안 본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쟤들이 신경 끄고 있을 때 개혁을 몰아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 골든타임이 열린 거고. 정당 지지율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쩍벌처럼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쫙 벌어지고 있어요. 추락하는 민주당. 것은 날개가 없다. 민주당 지지율은 정말 안정적이네요. 지금. 안정적이네. 네. 출렁거리지 않고. 정당 지지율이 45면요. 실제로 지금 선거 들어가면 50% 넘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인사가 어떤 거 같냐. 물론 이제 장관들 후보자들이 막 열 몇 명이 나오다 보니까 각종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잘했어 못했어? 뭐 참모진은 어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잘하는 것 같아 60. 못하는 것 같은데 29. 이것도 더블 스코어잖아요. 그냥 못하는 것 같은데 대답한 사람들은 뭘 해도 저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뭐 지금 이 생각을 할 때 윤석열이 내밀었던 장관이나 참모진 인사는 어땠지를 한번 비교하게 되는 거고 그중에 장관 후보자 뭐 한두 명 정도, 두세 명 정도의 논란이 있다고 해도 타격감 1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론조사에서 60이 천장이라고 60% 이상 뚫어버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저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국민들 절대 다수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대통령이 30일 취임 30일 만에 기자회견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천장을 뚫어버렸네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65,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18.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어.
이것도 지금 더블 스코어가 아니라 트리플 스코어가 나버리잖아요. 이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부정평가한 사람 중에서도 있다는 거니까 확 쫄아들었네요. 자, 그리고 김민석 총리 온갖 동네 장롱 속에 6억 이런 가짜뉴스를 냈어요. 근데 김민석 총리 잘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현수막 값이 아까운 잘할 거야 62 잘못할 것 같은데 25 이것도 끝난 거죠 여론전에서. 네. 과반 이상 62%면 뭐. 주진우는 왜 이상민 35 에르메스 백은 얘기 안 하냐? 그러니까. 그는 팩트인데. 그러니까요. 에휴. 그다음 거 한번 볼까요? 윤석열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게 여론조사가 언제 실시된 거냐면 윤석열 구속영장이 쳐지고 나서 날 잡았을 때 사람들한테 윤석열 구속시키는 거 어떻게 생각했더니 찬성 70일. 천장을 뚫고 지금 저거는 지지율이 우주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반대한다 23. 그러니까 모든 여론에서 윤석열이 지금 완벽하게 패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특검만 아니라면 윤석열 이 자식 다루고 싶지도 않아요. 역대 가장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역겨운. 내가 전두환도 윤석열만큼 싫어하지는 않았어. 진짜.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6억 뭐 한도 뭐 제한이라든지. 이것도 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뭐 정권을 뺏긴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냐라는 질문에 역대 최고가 나온 거예요. 53%가 잘하고 있다. 와. 29%만 잘못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뭐 등등등 긍정평가가 16이었어요. 16.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독이 되기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초반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안착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지켜본 숫자가 지금 53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켜본 결과 정말 이재명이 잘하는구나. 이거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비우고 이재명 대통령 토론이나 저런 뭐 타운홀 미팅 같은 걸 하는 거 내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토론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 마음속으로 빙의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찍었거나 이재명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진짜 똑똑해. 핵심을 찝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고 싶은 거예요. 상관없이. 진짜 부자들 몇을 제외하고는 믿고 싶은 거예요. 저는 굉장한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타운홀 미팅, 뭐 경기도지사 시절이나 당대표 시절에도 많이 제가 기획도 하고 모니터링도 했는데요. 사실 저기 쉬워 보이지만 저 진짜 노동입니다. 이 이제 일반 민원인 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이제 물어보는데 사실 한 30분 얘기해도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요지가 없고 그리고 이제 장황해지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왜 주기적으로 저러한 타운홀 미팅을 할까요? 솔직히 대통령 정도 되면요 고관 대작들이 그냥 맞아. 구중궁궐에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맞아. 그래 정책이 되죠. 자 재벌들, 언론사들, 의사, 변호사, 이익단체들 다 돈 쓰고요 시간 투자해가지고 다 자기 이익 찾죠.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솔직히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무시하기 일쑤인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치 노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자기 참모들과 내각 주요 인사들에게 자꾸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기득권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된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가서 듣지 않으면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야, 지금 오늘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에 의하면서 더위 대책을 얘기하는데 전체 전문을 읽어보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이 더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더위 대책 강구하라 이게 아니고 디테일로 이야기하니까 아마 수석들이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것 같고요. 이런 보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오마이뉴스 보던데 윤석열은 땡땡땡땡으로 처리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달랐다. 저 땡땡땡땡이라는 게 문서를 지우고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왜 검찰 특활비 같은 것도 지우고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거를 이재명 정부는 지금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걸 그대로 냅니다. 그러면서 저 보도 말미에 뭐가 있냐면 단점이 하나 있다. 좀 늦는 감이 있다를 제외하고 나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 회의록을 행안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즐겨찾기까지 해놨어요. 왜냐면 저 국무회의를 언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비공개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알 수도 없는 건데 저 회의록이 그대로 올라와서 어떤 장관이 어떤 수준의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점이 이게 지금 6월 5일 날 했던 게 최근에 올라왔어요.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 녹취를 풀어가지고 받아서 정리를 해서 올리는데 저는 이거 한 달이나 걸린다는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길래 한 달이나 걸리죠? 이거 국민들이 빨리빨리 받아볼 수 있게 그 주 안에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한 네. 3, 4일 안에 올라와야지. 네. 자, 어쨌든 간에 윤석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투명하면 돼요. 투명한 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런 짧은 뉴스도 하나 있었습니다. 헌재에다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가 위헌이야라고 지금 4건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모두 기각됐습니다. 어제부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 헌법 86조 있지 않습니까? 84조. 그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반의한다. 그 소추가 재판이 포함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논란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거 지금 법원이 하고 있는 거 맞아. 그 각 해당 재판부들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재판 중지, 사실상 무기한 중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렸다는 거고 오늘 한번 때려줄 사람은 우리 빵진숙인데요. 어저께 국무회의 배제됐잖아요. 와, 나는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자리라도 국무회의에 배석할 정도의 어떤 중요한 이치에 있는 자면 사실 그걸로 자기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비공개 회의 내용 밖에 언론에 막 퍼뜨리면서 내가 이재명 때렸지롱? 이런 짓거리 하다가 지금 결국은 사실은 쫓겨난 거거든요. 이게 의무사항도 아니야. 국무회의 배석하는 게. 어제 나오면서 그랬다며 아쉽다고. 나는 내년 임기 8월 달까지 지킬 거야. 진상도 저런 진상이 어딨냐고. 좀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래도 장관급 인사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또 명예가 있는 장관급 인사가 꼭 저 따위로 행동해야 하나. 정말 좀 국격이 떨어지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조치 같은 경우는요. 이준석이 노린 바도 있어요. 나는 탄압받는다. 그런 느낌을 주면서 정치적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데 사람 이게 소위 말하면 상도덕이 없는 거야. 그렇죠. 기본이죠. 자기를 임명하지 않았어도 그 대통령 매기면서 지가 크고 있는 거잖아요. 난 특단의 조치가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때리면 때릴수록 걔는 커지겠죠. 근데 안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데 말을 계속하는 발언권도 없는 자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임기가 내년 8월 달까지라고. 그 전에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끌어내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인데 대통령이 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명직인데 면직? 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기를 임기제잖아요, 지켜줘야 되는 임기제. 거죠, 사실은. 중립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임기제예요.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검찰총장 이런 거. 근데 거기서 그렇게 심우정이는 임기가 내년 9월까지 남아 있었는데 본인이 그만뒀잖아요. 검찰 인사 자기 패싱했다고. 걔도 내가 말씀드렸잖아. 심우정이 그래도 이준석 부담나다고. 이준석은 너 국무회의 들어오지만 했는데 나는 내년 임기까지 지킬 거야 하면 실제로 한상혁 위원장 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받는 타격감이 있느냐. 탄압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요. 이준석이 윤석열보다 더 괴기한 말도 안 되는 캐릭터라서 이준석이 어떻게 날려도 여론에는 타격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이용해가지고 한상혁을 엄청 두드러 팼었다고요. 아니 그런데 또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갑자기 돌아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자기가 받들겠다고 막 달려들어도 저희 좀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던 캐릭터대로 그대로 해주는 게 뭐 서로를 위해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역사에 남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이는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지지율이 40%대로 꼬그라져요. 인수위 때부터의 언행이 더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은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지지율이 천정을 뚫고 있잖아요. 이럴 땐 여론대로 가는 거예요. 이진숙 같은 애들 정말 양심도 없이. 여러분 진짜 극우 성향 있는 사람들 빼고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이진숙을 정상으로 보겠어요? 차라리 잘라라는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봐. 그 고민을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봐요. 결국에는 국무회의 들어오지만 했다고 보는데 그걸 누가 정치 탄압이라고 보겠냐고요. 여러분 한상혁 위원장 캐릭터 아세요? 모르잖아. 근데 이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어떤 비호감 이미지를 쌓아놨잖아요. 요거 잘라낸다고 해서 여론의 타격감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그게 지지율의 차이라니까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설명하면서 가끔씩 그런 표현 하잖아요. 지지율이 높아버리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부동산 정책을 던졌는데 여론이 야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지지율이 빠지면 그 다음 정책 행보하기 힘들어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워낙 잘하니까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웬만한 막 그 장관들 뭐 논란 이런 것들 다 스킵해버리고 하잖아요. 이럴 때 이준석 잘라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자, 대통령직이라는 게요. 부드러움만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뭔가 좀 강력한 지도력 그리고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준석 방통위원장요. 계속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권위를 끄집어 그냥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막 국회 가서 이간질 시키면서 이상한 지금 신공을 보이고 있잖아요. 뭐 여기가 뭐 개모임도 아니고 진짜 너무 치졸한데요. 이럴 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민심픽님, 성렬이도 이제 극우 유튜브 못 보니까 개몽되지 않을까요? 재밌는 짤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제이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가 조작, 여론 조작, 고속도로 노선 조작, 뇌물 조작, 국정 조작, 남편 조작, 얼굴 조작. 참고로 전 세계 최고의 조작꾼입니다. 기네스북에 정식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신청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서 댓글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자, 광고 짧게 하고 재밌는 짤로 갈게요.